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무아윤회라는 제목의 시리즈 강의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드가 케이시와 블록삼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에드가 케이시와 블록삼 테이프를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9강에서는 유명한 신비가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과 피지컬 리딩, 그 다음에 영국의 아날 브록샴이 남긴 블록삼 테이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라이프 리딩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전생을 그 유명한 신비가 에드가 케이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피지컬 리딩은 현재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일종의 그 의사처럼 그 건강 진단을 하는 것이 피지컬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리즈 중 제5강에서 제가 신비 체험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상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 현상이나 신비 체험이라고 한다면, 임사 체험도 윤회도 모두 신비 체험일 겁니다. 윤회라는 신비 현상을 얘기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신비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드 머피를 얘기하면서 400명의 전생 체험에 대한 진술을 녹음해둔 블록삼 테이프 얘기도 뺄 수 없어요. 브라이드 머피 얘기가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단지 잠재의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브라이드 머피가 최면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블록삼 테이프도 그런 사람의 얘기를 400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강에 살펴본 신비 체험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마음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넓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의식이 꿈의 영역에도 침투할 수 있고 물질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는데, 이 9강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과학적인 검증이 부족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작용이 얼마나 크고 신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려는 것인데, 물론 최면을 통한 전생 연구를 비판한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검토할 텐데, 먼저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 호킨스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지각을 보여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영혼과 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기에서 제가 뽑아온 거리인데, 자라면서 자기의 그런 경험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일찍부터 성경 공부를 또 하기를 좋아해서 10살 때는 숲속에 비밀 장소를 두고 그곳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1889년 12살 때는 천사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사실이란 뜻이 아니라 에드가 케이시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언제나 신실하라. 병자와 약자를 도와라. 이런 얘기를 천사로 들었다는데, 사실 이것은 샤만들은 이런 체험이 많다고 그러니까 뭐 에드가 케이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상하다고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인지, 샤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기도 중에 또 불교에서는 깊은 선정 중에 이런 체험을 했다는 체험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면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착각이나 환상이나 뭐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도 어쨌든 본인은 이런 걸 경험했다고 말한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듣는 것이 열린 마음일 테죠. 근데 에드가 케이시는 목사가 되고 싶었으나 가난해서 학교를 9년 이상 못 다녔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 처음에는 책방 점원, 나중에는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매주 일요일 되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요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보면 소위 주일학교라는 건데 바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평생 적어도 웹에서 알려진 바로 하면은 이 사람은 천사가 말한 대로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기 재밌는 말 있죠. You can never lose anything that really belongs to you. 당신에게 속한 것이라면 당신은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You can't keep that which belongs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 것이라면 결코 네가 그걸 네 것이라고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답게 말하는데, 최면의 힘을 에드가 케이시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데, 에드가 케이시가 21살 때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게 돼서 치료를 했는데 어떤 약과 치료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일즈맨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진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트라는 떠돌이 연예인 겸 최면술사를 만나서 최면에 들었더니 최면 상태에 있을 때는 암시했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면에서 깨면 다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어나서도 말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시자가 말하기를 너는 깨어나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돼요. 근데 하트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레인이라는 최면술사가 계속 최면을 시도해 봤더니 레인이 좀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 모양이에요. 에드가 케이시 보고 최면을 걸고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케이시 네가 자신의 병을 잘 살펴보고 치료법을 네가 한번 말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최면 중에 암시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살핀 거예요. 이게 바로 피지컬 리딩이죠.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피지컬 리딩입니다. 보통 상태에서 이 몸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성대의 내부 근육 일부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 들기 위해서 암시를 주어가지고 환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는 들은 대로 암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된다. 너는 이제부터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성대 쪽에서 기능을 회복할 거다 했더니 정상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깊은 선정에 든 불교 수행자나 요가 수행자들은 자신이 몸 상태를 바깥 물건 구경하듯이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동양무술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몸에 흐르는 기를 느끼고 병의 몸을 고친 사람도 있다니까 이 정도의 암시는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시가 아니더라도 깊은 선정에 든 사람이나 샤만들은 무아의 경지, 영어로 트란스라고 하는 걸 제가 무아의 경지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무아의 경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케이시가 특이한 점은 자기 최면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최면에 걸어서 무아의 경지에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 이런 사람 한 사람쯤 있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통적 요법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최면요법으로 종종 고쳐서 실패 처리 박사라는 별명을 얻은 토론토 대학의 정신과 의사 조엘 휘튼 박사에 의하면 최면 시술 시 무아의 경지에 들은 사람은 대개 8 내지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깊은 경지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나와 똑같은 능력과 정신 상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 상태도 알 수 있었고 우연히 그 전생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몸 상태에 있는 것을 피지컬 리딩이라고 전생을 읽는 것을 라이프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후 에드가 케이시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거든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라이프 리딩은 실제 사실인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라이프 리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피지컬 리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신문에 보면 뉴욕타임스에서 나왔고 리딩은 중위의 간곡한 요청과 남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리딩을 했지만 에드가 케이시 자신은 그것을 몹시 창피하게 여겼다 그래요.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고 리딩을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인 사진사를 그만두는 대신에 생활비 정도의 보수를 받고 라이프 리딩과 피지컬 리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최면 상태에서 에디가 케이시가 하는 말을 일일이 다 기억했는데 그걸 대개 얼마 정도 되냐면은 14,306개의 리딩이 지금 버지니아 비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여기에 신청을 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버지니아 비치의 그 전경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의 신변 행동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20세기 활동한 최고의 신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한 많은 영매들이 또 신비한 능력을 보인 것도 사실이고 과학자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거짓말도 많았는데 적어도 에드 케이시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항상 남을 돕는 데만 그 능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시 피지컬 리딩은 대단히 유명해서 그가 최면 상태에서 말한 대로 따라하면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잘 나았다고 합니다. 물론 효과가 없는 경우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꼭 에드가 케이시가 자기가 지금 그 리딩을 할 때 자기 전신 상태가 조금 뭐 피곤했거나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투시력을 이용해서 한번 석유 탐사를 하자는 권유를 받아가고 석유 탐사를 시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자신의 능력은 항상 천사한테 약속한 대로 환자를 도울 때만 효과가 있는 거고 돈을 벌거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제안을 많이 했지만 에드가 케이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은 거절하고 피지컬 리딩을 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그는 뛰어난 예언자로 알려졌지만 그 예언은 틀린 것도 많아요. 이것은 훗날 에드가 케이시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비판 자료가 되고 저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전생 최면에 대해서 비판을 저도 가할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에드가 케이시 신통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대기 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거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리딩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 사실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없는데 찾아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에드가 케이시 초능력을 통해서 질문과 고문을 해결하러 온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에드가 케이시를 찾아온 고객들 중에 특별히 특기할 만한 사람으로는 우선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의 라이벌이자 교류 발전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를 꼽을 수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가 찾아와서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밖에도 미국의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미국 역사 최고의 송라이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작곡가 어빙 벌린, 마찬가지로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로 평가받는 음악가 조지 거슈인 등 유명한 인물들도 많았고 군인 음악가 등도 많았는데 대개 피지컬 리딩을 받은 사람이 8,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속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신통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케이시는 전생을 말하는 라이프 리딩도 많이 했는데 그가 말한 전생의 얘기 중에 대중에게 알려진 것으로는 과학적으로 검토를 살펴볼 만한 것은 잘 없어요. 그래서 대략 2,000명 이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신기할 뿐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이제 블록시암 테이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시암 테이프는 아날 블록시암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최면요법 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1972년에 이 사람은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전생을 기억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최면술을 사용할 줄 알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400여 명을 퇴명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전생 내용을 녹음 테이프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영국 BBC 방송국의 프로듀서인 제프리 아이버슨과 같은 방송국에 근무하는 맥너스
맥너슨 두 사람이 그 블록삼 테이프 중에서 평범한 건 다 빼버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점이 있고 역사적으로 시대가 분명한 내용이 된 테이프를 택하여 역사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들 두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골랐다고 그래요. 몇 개 골랐는데 여기서 설계하는 것은 제인 에반스라는 여성이 말하는 6번에 걸친 전생 기록을 이 사람들이 택해서 1년간에 걸쳐서 추적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맥너슨인데 이 사람은 고고학에 굉장히 흥미를 가진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제프리 아이버슨이 이 브록시암 테이프에 있는 에반스라는 여자애가 말한 내용을 조사해서 가지고 그 자기들이 좀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In Search of the Dead, 죽은 자를 찾아서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1976년 BBC 방송국에서 방영을 하고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반스 부인이 기억해낸 6번의 전생은 다음과 같아요. 한 번은 로마 통치와 영국에서 가정교사 아내로서의 전생이 있었고 286년에 죽었고요. 그다음에 영국 요크에서 유대인 여성으로 전생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은 그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성당의 내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브루스의 대부 자크 꾀르라는 사람의 하녀로서 전생을 지낸 얘기, 그 다음에 스페인 캐더린 공주 시대의 하녀로서 얘기, 그 다음에 앤 여왕이 있을 때 런던에서 바느질 품바리 소녀로 산 전생, 미국 메릴랜주 수녀로서 살던 얘기, 그 다음에 현생의 제인 에반스. 근데 이 제인 에반스 여사가 다니던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침 이 제프리 아이버슨이 같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을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어는 제대로 안 했을 거라는 거는 자기가 다닌 고등학교의 분위기를 봐서 이건 뭐 100% 믿는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 세 번째 보면은 프랑스에서 자크 퀘르의 한여로 지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반스 여사의 전생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뭐 흠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에반스 여사의 전생을 인정하는 BBC 방송국 두 기자가 하는 말과 그것을 달리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아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크 퀘르가 살던 집이니까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크 퀘르의 동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식한 여자가 어떻게 자크 퀘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BBC 방송국 기자가, 물론 BBC 방송국 기자가 거짓말했을 수는 있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신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선 그 방송국 기자의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그들이 전생에 살았다는 것을 가보았고 이미 알려진 역사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했다. 그 다음에 사학자, 고고학자, 기록 보관인 및 심리학자들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보았다. 그러니까 아이버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테이프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 조사를 끝내고 보니 이상스럽게도 그 이야기들이 사실에 맞는 것 같았다. 우리는 미스테리를 푼 것이 아니라 증명한 것이다. 그럼 이들의 조사와 주장의 비판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비판자의 견해를 말하기 전에 이 상황을 잠깐 말하려면 1976년 BBC에서 방영할 때 에반스 여사는 TV 앞에서 다시 최면에 듭니다. 그래서 에반스 여사가 최면에 들어가지고 그 전생 얘기를 아까 6번에 걸쳐서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5년 전에 그 기록에 있는 블록삼 테이프 내용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프리 아이버슨은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5년 전에 자기가 6번에 걸쳐서 했던 전생 얘기를 5년 뒤에 최면에 걸렸으니까 꿈일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냐? 이건 사실이다. 이게 이제 그 제프리 아이버슨의 주장이라면 이 장면을 본 비평가들은 누구도 이것을 연기처럼 보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실제 상황처럼 보였다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자가 그 멜빈 헤이리스라는 사람이라서 이 책을 썼어요. Investigating the Unexplained. 다시 말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조사, 연구 조사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많이 있지만 중심 인물은 멜빈 해리스거든요. 근데 해리스가 조사를 해봤더니 에반스가 말하는 전생의 인물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소설이나 역사책이나 이런 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빈 해리스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불란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인물의 것을 읽었다가 그냥 까먹고 있었고, 로마 시대의 얘기는 로마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런 사람들의 비슷한 얘기를 듣고 까먹고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최면 속에서 그런 것들 종합해서 꾸며낸 얘기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밑에 줄에 나오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잠재기어, 소위 이거나, 에반스가 많은 얘기나 대중적인 역사 얘기들 종합해서 꾸며낸 것이다. 꾸며냈단 말에서 프라우드 하이포테시스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믿음직스럽나요? 저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릴 텐데, 어쨌든 이걸 들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최면 퇴행을 통해서 살펴본 전생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비판자들이 피해자가 한 말은 잠재 기억일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최면 퇴행에는 의심받을 만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최면의 경우에는 최면 시술자의 암시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전생을 물어보면 되게 동양인의 경우고, 뭐 조선에 태어났고, 뭐 이런 얘기네요. 서구인의 경우에는 그 전생이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대개 자신의 종교와 관련돼서도 서구인들이 말하면 가톨릭 교도들은 뭐 마리아를 만났다든지 뭐 기독교도들을 말하면 그 예수를 만났다든지 이런 얘기 돼요. 그 다음에 불교인, 힌두교인, 가톨교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세계는 그들이 그 종교에서 보고 듣고 한 거 비슷해요. 그러면 이것은 전생 퇴행을 통해 드러난 기억이 실제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암시나 자신의 단편적 지식을 짜맞춘, 소위 아까 말한 프라우드 하이포테시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는 에드가 케이시가 틀린 예언을 하는 곳에서 보듯이 미래의 예언을 틀리게 했다면, 미래와 과거는 시간적 대치가 안 해요. 미래를 틀리게 했다면 과거도 틀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에드가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과거 얘기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이 얘기를 계속 살펴봐야겠죠. 전생 체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나 가장 그럴듯한 것은 잠재기억입니다. 그래, 브라이드 머피나 에반스의 경우에도 결국 그것이 잠재기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스의 경우에도 많은 비판자들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일종의 잠재기억인데, 그 천국의 발명의 저자 마이클 서머는 에드가 케이시가 많은 독서를 했고 읽은 책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꾸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14,000개 얘기를 이렇게 꾸며내나요? 우리가 소설 14,000개 쓸 수 있나요? 어쨌든 이 마이클 서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에 물음어서 과연 사람이 14,306개의 얘기를 체계적으로 지어낼 수 있을지. 물론 에드가 케이스의 예언 중에는 틀린 것도 있지만 피지컬 리딩은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그랬는데 찾아서 해보니까 맞다면. 그리고 에드가 케이스 고객 중에는 사회 전문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바보였을까? 에반스 여사를 한번 볼까요? 에반스 여사는 자기가 전생에서 본 장소를 가본 적도 없고 일한 장소에 관한 역사책도 읽은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프리 아이버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녀는 고등학교 때, 왜냐면 학교 동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때 라틴어나 불어를 상급반까지 공부하지도 않았다는, 그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멜빈 해리스는 뭘 근거로 또 책 많이 읽었어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건 이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소설이나 역사책을 읽고 그 시대의 풍습이나 생활상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더군다나 제프리 아이버슨이 말한 대로 5년 전에 했던 얘기와 5년 뒤에 똑같은 얘기를 최면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이 꾸며낸 얘기일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이것들이 좀 의심할 만한 요소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심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서 바라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 의심할 만한 요소를 다른 각도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과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아마 찬반이 나뉠 건데 직접 우리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차 자료를 몰라요. 남이 쓴 2차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얘기가 더 옳은지 확률론적으로 밖에는 짐작할 수 없는데 일단 확률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클까를 판단해가지고 판단해 보시고 어쩌면 각자의 주장은 그 믿음의 토대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건지 몰라요. 어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윤회와 사후 세계를 인정한 사람은 종교적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윤회와 사후 세계를 부정한 사람들은 과학적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를 들어 윤회와 사후 세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비판자들이 과학적 믿음을 과학적 자유로 오인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학계의 믿음은 두뇌 이꼬르 마음이라는 누물론적인 환원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믿음은 정말 얼마만큼 확실한가?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10강에서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믿음 또 과학적 믿음의 토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